경제적 특성, 북한의 경제적 특성을 한번 보자면요. 우선 북한은 생산 수단을 이 국가와 협동 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자원의 배분을 국가가 담당하는 계획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북한도 제한적이지만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 이 개인 소유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어떤 앞에서 이야기한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인 소유의 어떤 토대 위에서 발생한 어떤 사회주의에서의 개인 소유로 개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이 제한적으로 소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소유가 허용되는 것은 이제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죠. 임금이죠. 임금. 노동을 대가로 받는 어떤 봉급이나 월급 이런 것들 임금이 이제 개인 소유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서 받는 분배받은 자기 개인의 목, 그 다음에 본인이 돈으로 이제 구입한 소비품 이런 것들은 개인 소유가 허용이 되죠. 그래서 근로소득이나 저축,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정에서 쓰는 일용품,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일용 소비품 이런 것들은 본인이 소유할 수도 있고 또 처분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그 다음에 상속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개인 소유가 인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북한 경제의 특성은 중앙 집권에 대한 경제다.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대로 생산 수단이 이제 국가나 협동 단체가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배분도 결국은 계획 경제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화된 어떤 경제 체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리고 모든 경제 활동의 어떤 의사결정 그리고 관련된 여러 정보의 흐름 이런 것들이 다 중앙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노동당이에요. 노동당이 결국은 국가와 군과 국가를 지도한다고 그랬죠. 지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당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 하부 조직은 이 중앙의 명령에 늘 따라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중적인 명령 경제 체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북한의 경제가 이 재정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돼서 경제적 위기를 90년대부터 심각한 북한의 경제 위기를 맞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중앙 집중적인 어떤 계획 체제 자체가 운영이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중앙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지만 나머지 이런 것들은 해당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90년대에 급격하게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이제 변화를 준 것이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공장이나 기업소라는 말은 북한에서 기업소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회사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생산 단위의 하나의 기본적인 단위가 기업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기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부 어떤 조직들이 공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공장 기업소 하면 여러분들 그냥 우리로 치면 기업,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회사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앙경제지표 외에 나머지 것들은 자체에서 이제 세워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지금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앞에서 설명한 대로 90년대 이후에 이제 이 중앙집권적인 경제 계획 경제 시스템이 이제 무너졌어요. 작동이 어려워지게 됐죠. 그래서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권한을 하부조직, 즉 공장이나 기업소에 권한을 대폭 주는 것이고, 경영을 공장이나 기업소에 자율적으로 경영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배분하는 이런 어떤 의미가 원래 독립채산제의 개념인데요.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독립채산제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죠. 과거에 중앙에서 하던 모든 이런 것들을 이제 권한을 대폭 자율성을 공장이나 기업에게 이렇게 부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윤을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정도의 개념이 북한의 독립채산제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독립채산제의 개념하고 조금 상이하죠. 우리의 독립채산제는 아예 기업 경영을 하부 조직에 다 맡기고 하부 조직이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개념이 독립채산제인데요. 북한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정도의 개념이 독립채산제의 개념이다. 어쨌든 90년 이후에 북한에도 이런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독립채산제 개념을 경영방식에 도입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주민들은 과거에는 이제 이 배급제였죠.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 배급하는 시스템이었는데 90년 이후에 이 배급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장마당이나 또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런 시장에 의해서 자기 생필품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이것은 북한이 원한 것이 아니고요. 북한의 경제난 때문에 할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07년도에 내가 함경북도에 방문했을 때도 거리에 노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물건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함흥 시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상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여러분들은 뭐 잘 익숙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서 60년대 70년대 살았던 사람은 상회라는 이런 조그마한 상점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처럼 이런 대형 마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이었죠. 이런 것들이 내가 2007년도에 방문했을 때 우리 60, 70년대에 이런 구멍가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활발하게 이렇게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건 내가 거의 못 봤고요. 어쨌든 장마당이나 또는 뭐 이런 시장에 의존해서 지금은 배급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이런 시장을 통해서 생존해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지금 맞닥뜨려 있는 것이죠. 이게 90년대 이후다 이렇게 여러분들 시기를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경제의 핵심이 바로 이제 국가 배급제였죠. 식량이나 모든 생활 필수품들을 계획경제화에서는 이제 주민들에게 다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배급을 해주죠. 그런데 이제 배급을 해줄 수가 없죠. 국가에서 경제난 때문에. 그래서 배급제가 대폭 축소가 되었고요. 주민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장마당이나 시장이나 상점에서 생필품을 이제 자체 구입하는 이런 경제 관리 개선 조치를 2002년도에 시행을 해서 지금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요거 잘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이 개념이 뭐냐 하면 배급제가 대폭 축소가 되고 시장이나 상점 등에서 생필품을 자체 구입하는 게 경제관리 개선 조치다. 2002년도다. 뭐 연도까지 여러분들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큰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의 시군 단위로 이제 종합시장을 2003년도에 개설을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분야에서도 이 가족 단위의 영농이 가능하도록 포전 담당제라고 이렇게 이제 2004년도부터 실시를 해요. 과거에 이 포전 담당제 이전에는 이제 집단 영농이었죠. 북한에서는 이제 직업을 국가에서 정해주죠. 그래서 영농도 이제 집단 농장을 국가에서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집단 농장에서 이제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포전 담당대 이전에 했던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족 단위로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포전 담당제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통제 이런 데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사회주의 어떤 체제를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자본주의적인 성격이 침투가 되니까 북한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불안감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다시 2005년도에 배급제를 다시 도입을 합니다. 식량 전매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배급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에 다시 이제 식량 전매제를 다시 이제 도입을 하고요. 이제 정권이 불안함을 느낀 것이죠. 시장 경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적인 어떤 이런 사상이 주민들에게 침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주민 통제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식량 전매제를 다시 도입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개인 경작이나 여러 가지 상행위, 그러니까 공식적인 상행위가 아닌 그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장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 여러 가지 상행위들이 성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시장 앞에서 시군 단위로 개설했던 종합시장도 폐쇄를 하죠. 그리고 화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화폐개혁을 단행해서 시장경제 요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치들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어요. 화폐개혁에서 실패를 하고 주민들의 삶이 훨씬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시장 활동을 다시 확대하는 이런 극단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화폐개혁도 결국은 시장 활동을 막기 위해서 단행했던 건데 결국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시 원상태로 다시 시장 활동을 허용해주는 이런 상황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가 배급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 계획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시장경제의 일부 어떤 원리를 도입해서 결국은 살려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또 주민들의 어떤 통제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자본주의의 어떤 물결이 북한 사회에 침투가 되니까 정권이 이제 불안정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불안한 마음에 다시 폐쇄적인 어떤 경제 행태로 복귀를 했지만 이게 결국은 실패하니까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개방하는 방향으로 지금 경제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주민이 불만이 이제 확대가 되고 빈곤이 더욱더 심화되니까 결국은 시장 활동을 다시 허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화, 달러의 사용 이런 것들을 이제 묵인해주는 이런 통제 완화 조치를 2010년도에 다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현상이 점점점 더 양적으로 확대되고요. 그리고 합법적인 어떤 공식 경제 영역까지 이런 시장이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화 현상을 북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을 국가 관리하에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 조치들을 단행하는데 이게 바로 2013년도에 단행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90년도 이후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통해서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 시장을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 이제 시장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듯이 국가 관리하에서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농업 분야에서 우리 앞에 잠깐 설명했죠. 가족 단위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보전 담당대를 했는데 이게 2014년도에 이제 분조 관리제 하에 보전 담당제라고 명칭입니다. 분조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를 나눈다는 이 말이죠. 가족 단위로 연동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분조 관리제 하에 보전 담당제를 2014년도부터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영기업 분야에서는 2014년도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통해서 공장이나 기업소에 이제 자율성을 부여를 하고 경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요. 여기에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면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개정 헌법에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죠. 이 개정 헌법에서 기존의 이제 이 대안의 사업 체계, 말이 좀 어렵죠. 대안의 사업 체계. 기존에 하던 게 이제 대안의 사업 체계인데 이게 계획경제 시스템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대안의 사업 체계를 삭제를 하고요. 대신에 이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는 것을 이 헌법에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명시를 함으로써 북한 경제 체제가 계획 경제와 시장이 동시에 이렇게 공존하는 이런 이원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2019년도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서 헌법을 개정해서 이 헌법에 기존의 계획 경제 시스템 대신에 이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는 것을 헌법 조항에 넣어서 계획 경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안의 사업 체계라는 것은요, 집단주의 정신에 이제 입각해서 근로 대중을 이제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 동원을 해서 우선 정치 교양 사업을 통해서 정치적인 주민들 정치 교육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이런 게 대안의 사업 체계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천리마 운동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우선 생산 활동을 하기 전에 우선 정치 사상 교육부터 먼저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 대중들의 어떤 정신 교육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정치 사상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을 동원해서 생산력을 높이는 이런 공업관리 형태가 바로 대안의 사업 체계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이걸 이제 삭제를 하고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명시했다는 것이죠. 자, 이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헌법에 어떻게 5월 30일 담화라고 그래가지고요. 헌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국가는 헌법의 2장 33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는 경제 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실시하고 원가, 가격,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북한에서 리용 두원법칙 적용 안 하죠. 우리는 뭐 이용 두원법칙 하지만 북한은 두원법칙 노인이 아니라 로인이죠. 로인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 그죠? 두원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북한에서는. 자, 그래서 이 기존의 대안의 사업 체계를 이제 폐기하고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결국은 계획 경제 체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